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주식 공모주 상장 절차 및 균등 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모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공모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그 과정이나 뭐 어떻게 청약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식 시작은 크게 코스닥이랑 코스피로 나뉘겠죠. 코스닥, 코스피요. 네네. 코스닥, 코스피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은 기술주 중심이고 특례 상장이나 이런 것들 적정 이익이 안 된다 그래도 상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코스피나 절차나 이런 과정이 조금 더 많이 까다로우세요. 처음 공모자 하신 분들은 뭐 크게 코스피나 코스닥은 구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 어디에 상장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상장을 하려면은 회사에서 상장하는 회사에서 그 주관사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 주관사라는 건 증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작해요. 그럼 일단 그 회사에 대한 소개서죠. 증권신고서를 만들어서 금감원에 제출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하고 공모가를 결정을 해요. 수요 예측은 뭐 일반인 대상은 아니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요즘은 보통 1000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굉장히 높게 나와요. 이런 부분 수요 예측 경쟁률이 좀 치열하면은 추후에 높으면은 추후에 상장해서 주가 흐름이 좋을 수 있으니까는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를 결정을 하죠. 공모가를 결정을 하면은 보통 이거는 상장 하루 이틀 전에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인데요. IPO 스탁이라고 여기 보시면 공모 일정이 이렇게 나오세요. 공모 일정이. 그러니까 공모 일정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꾸준히 보시면 일정을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PO 스탁이나 38 커뮤니케이션 일정이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보통 보시면은 일정을 좀 체크하시면 되세요. 공모가가 결정되면은 청약을 해야 되죠. 이제 보통은 공모가가 결정되기 전에 언제부터 청약을 해야 됩니다. 보통 2일간 걸쳐서 청약을 받죠. 2일간 거쳐서 청약을 받는데 예전에는 주식 그 증권 계좌를 비대면 계좌로 해가지고 당일날 그러니까 그 청약 받는 날 당일날 바로 개설을 하셔도 가능해서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안 되는 증권사들이 점점 늘고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 IBK 투자증권을 가장 최근에 한번 없어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당일날 안 되고 그 공모일 2일이니까는 뭐 25일, 26일 공모일 했다 그러면 24일까지 공모일 전에까지는 만드셔야지 청약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좌는 좀 챙겨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을 하시면은 증권사에 청약을 하죠. 근데 청약을 하시다 보면은 증권사가 여러 군데가 있으세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는 주관사가 있으시고요. 공모 주관사가 있으시고 인수증권사가 있으세요. 인수증권사. 보통 주관사 배정 물량이 많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금액이 큰 경우에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받는 건데 인수증권사 수량은 좀 적으세요. 지금 그래 균등 배정이라 가지고 통합이 되면은 한 군데밖에 해서 균등 배정을 못 받으시는데 지금 아직 통합 전이라서 모든 증권사에서 배정을 다 받을 수 있으세요. 균등 배정을. 일단 청약을 하시고 가능한 증권사에다 청약을 하시고 배정을 받으시면은 보통 오늘 청약했다. 그러면 배정 수량은 원래는 오늘이면 2거래일 후에 그러니까 오늘이 2거래일 후에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라 그러면요. 월요일이라 그러면은 수요일날 아니면은 화요일날 저녁에 보통은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보통은 요즘 빨리 나오는데도 당일날 저녁에 바로 나오는 증권사도 있으세요. 이때 2거래일 후에 보통 몇 주 정도 됐다고 나오고 실제 제 계좌에 들어오진 않아요. 제 계좌에 들어있고 이날 환불이 되죠. 돈이 추가로 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습니다. 환불을요. 환불을 받아서 빼시면 되세요. 남은 돈은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에 일주일이나 보통 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좀 길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서 한 2주일 내에는 다 상장이 이루어지세요. 상장이. 그때그때 조금씩 틀리니까요. 그건 확인하시고요. 상장이 이루어지면 상장일 당일날 아침에 계좌에 보시면은 주식이 자기 계좌에 들어와 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청약을 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환불을 받았는데 증권계좌에 돈이 없대요. 증권계좌에 그 잔고가 주식이 없다고 왜 그러냐. 주식
그 증권사에 전화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때 안 들어오세요. 상장일 당일 아침에 내계좌에 들어와 있어요. 네, 내계좌에. 아, 그리고 수요 예측은 중간에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일반 투자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이 주식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측정하는 그런 과정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적정 공모가를 결정하는데 수요 예측 기간에서 수요 예측을 하게 되면서 뭐 어느 정도 팔지 않겠다. 확약을 하세요. 보통 그 기간에서. 그래야지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확약을 하면은 기관들이 확약을 해가지고 확약 비율이 높은 거는 상장일 당일날 팔지 못하니까는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 유통 물량이라 그러거든요. 유통 물량이요.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 이런 주식이 공모일 당일날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으세요. 그래서 수요 예측이 끝나면은 청약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주관사나 기관들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게 돼요. 확정해가지고 청약을 받게 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란 거는 우리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 하약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요 예측 그 경쟁률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등 배정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균등 배정이라고 올해 작년 12월부터 증권신고서 신청한 그 업체들 대상으로 균등 배정을 하게 됐는데 균등 배정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비례 배정이었어요. 비례 배정. 그거는 만약에 100주가 있다. 100주가 있다. 쉽게 해서 한 분이 10주를 신청하고 한 분이 1000주를 신청했다. 100주 1000주라고 그러죠. 100주 1000주. 100주 900주라고 그럴까요?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100주 900주 신청했다. 그럼 경쟁률은 10대 1이죠. 10대 1. 그렇게 되면은 10대 1이니까 10주 신청해서 이분은 한 주를 받겠죠. 10주를 받겠죠. 10주를. 이분은 90주를 받고. 이게 비례 배정이세요. 돈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거. 이게 비례 배정이고 균등 배정은 10주, 100주, 900주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2명이죠. 2명. 그러니까 이 절반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50주에 대해서 반씩 나눠주는 거예요. 일단요. 반씩. 그럼 이분이 25주. 그럼 이분이 25주 받겠죠. 그럼 나머지 50주에 대해서 비례 배정으로 나머지를 배정하시는 거예요. 1대9로 배정하겠죠. 두 번이니까 1대9. 그러니까 뭐 5주, 45주 이렇게 배정하겠죠. 그죠? 그럼 토탈에서 이분은 100주 신청한 분은 30주를 받게 되고 이분은 900주를 신청한 사람은 770주를 받겠죠. 70주. 이게 비례 배정이세요. 그러니까 균등 배정 후에 비례 배정을 하는 거. 지금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청약을 해가지고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 균등 배정 그 공모주는 최소 10주를 신청하셔야 돼요. 10주. 10주를 신청 최소 수량이 10주거든요. 10주. 그러면 이제 균등 배정이나 완등 균등 배정이 있으세요. 또 되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50%에 대해서 전체 배정물 1번 배정물 50%에 대해서 균등 배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주를 공모주를 하는데 50주를 균등 배정하죠. 그 나머지 50주는 일괄 배정을 하고요. 자, 50주. 이걸 균등 배정하면 만약에 40명이 들어왔어요. 40명이 들어왔으면은 40분이 한 주씩 나눠갔겠죠. 그죠? 10주가 남죠. 그럼 10주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60주를 비례 배정으로 배정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며칠 전 같은 사항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완전 균등 배정이 뭐냐면 50주를 배정을 하는데 50주에서 50주 배정을 하는데 40분이 들어왔어요. 40분이. 근데 50주를 40분에 나누면 1.2주 정도 되죠. 1.2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완전 균등 배정은 1.2는 없어요.
한 주든 두 주든. 근데 적게 주는 거 없으니까 두 주씩 줘버리는 거예요. 40분이 들어왔는데 40분이 들어왔으니까 두 주씩 주는 거예요. 40명이 들어왔을 때 두 주씩. 그럼 80주가 주겠죠? 원래는 50%만 주게 되는데 80%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0주를 이쪽에서 땡겨오는 거죠. 50주에서.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례 배정하는 게 20주로 줄어들죠. 그죠? 20주로. 완전 균등 하셨을 때 균등 배정으로 두 주씩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례 배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20주, 50주, 20주, 그러니까 비례 배정이 굉장히 수량이 경쟁률이 올라가지고 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했던 뷰노 같은 경우에 18만 주 중에 9만 주를 균등 배정했는데 약 8만 계좌가 들어왔죠. 8만 계좌. 8만 계좌 들어왔는데 이걸 완전 균등을 해버리니까는 16만 주. 16만 주를 균등으로 배정한 거예요. 균등으로. 균등으로 배정하다 보니까는 비례에서는 나머지 18만 주, 2만 주밖에 배정을 못하지. 2만 주밖에 따로. 그래서 뭐 만주를 신청하신 비례로 만주를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있다 그러면은 균등으로 두 주 받고 비례로 한 주밖에 못 받으실 거예요. 1억 500만 원을 넣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완전 균등 배정이세요.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게 완전 균등인지 균등 배정인지 잘 알려주지 않으세요. 지금 하물며 그 청약자 숫자조차도 공지를 잘 안 해주세요. 청약자 수도. 청약자 수를 알아야지 아 이게 균등 배정으로 몇 줄 받았을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례 배정은 이젠 안 하니까는 일부 50%에 대해서 비례 배정을 한다. 그리고 균등 배정도 50%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완전 균등을 하게 되면은 청약자 수가 50%가 안 될 경우가 문제가 발생. 50%가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는 그 100주가 균등이라 그러면 90명이면은 아까 완전 균등을 하면은 180주를 나눠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20주만 남고 20주를 비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200주였다 그러면은. 근데 청약자가 100명이 넘는다. 101명이었다. 그러면은 101주만 주면 되죠. 101주. 비례에 침범을 많이 안 하죠. 가장 비례 배정 받으시면 안 좋은 부분이 청약자 수가 균등 배정 수에 약간 오버하지 청약자 수가 균등 배정 수보다 조금 적을 때가 가장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만약 총 200주가 배정인데 균등이 100주세요. 균등이 100주. 99명이 청약을 하신 거예요. 99명이 청약. 그러면은 완전 균등하면은 한 주씩 더 줘야 되죠. 두 주씩 줘야 되죠. 두 주씩. 그러면 198이 나오죠. 이게 완전 균등 배정하고 그럼 두 주만 비례를 해야 돼요. 두 주만 비례로. 비례를 하셔가지고 몇 억씩 끌어와도 한 주, 두 주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이제 한 주도 못 받고 거의 다 못 받으시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그 상장 절차라든지 그 균등 배정, 완전 균등 배정, 비례 배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일정은 그 IPO 스탁이라든지 38 커뮤니케이션 거기 사이트에서 항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하셔야 될 공모주를 올려드리니까요. 그때그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